네,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의 모든 것의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4가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이 기관에 찾아가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정책자금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매출입니다. 우리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국가에서 보증서로 통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보력이 있는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매출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그리고 도소매 유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분의 1에서 8분의 1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이면 4분의 1에서 6분의 1, 도소매 유통이면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요즘에는 자본금이 100만 원만 되어도 법인 설립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대표님들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자본금을 작게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책 자금을 받기에는 허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책임경영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책자금 3억 이상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이 최소 1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현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하다. 그러시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증자를 통한 준비를 좀 하시면 정책자금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표님의 신용등급을 관리하십시오. 법인의 기준으로 2019년 4월 이전에는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님의 보증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대표님의 보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입보라고 하는데요. 입보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부에서는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좀 낮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선에서는 대출을 내어주고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7등급 정도도 자금을 집행하는데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점 이상 그 정도는 되셔야 자금을 잘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각종 인증 등 가점 사항을 활용하십시오. 대표님이 업종 경력 10년 이상이시면 기술성 평가에 가점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업력이 좀 짧으신 대표님들이시더라면 특히나 가점 사항인 연구소, 소재 부품 인증, 여성 기업 인증, 특허 출원,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인증 정도는 꼭 준비하셔서 보증서를 받으시러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매출, 자본금, 대표님의 신용 등급, 인증, 요 가점사항 4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기관을 찾아가신다고 하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1억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들은 KPI 점수를 잘 받아야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규 업체의 보증서를 진행한 것들에 대한 KPI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기관을 찾아갈 때도 이 기관 담당자가 어떤 상황을 좋아할지, 그 상황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시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준비하셔서 한 번에 큰 자금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접대출인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